네, 6.3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을 확인할 시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총력을 쏟아붓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제 안타깝게도 대전에서 폭발 사고로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많이들 유세를 취소하거나 축소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청래 그 대표께서도 원래 충북 괴산에서 이제 일정을 수행하시다가 이제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서 뒤에 예정되어 있던 울산 유세를 취소하고 대전으로 달려가시기도 했는데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당에서 지침을 내리게 되면서 뭐 로고송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이나 뭐 율동이나 아니면 확성기 중심의 유세는 안 하는 것으로 자제하는 좀 유세를 펼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시적으로 유세를 중단하는 그런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상자 수가 꽤 있었고 예.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고 피해의 규모 역시 큰 만큼 이 전국적으로 아무리 선거일이 투표일이 목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거운동을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여야가 좀 공감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거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보였던 것 같은데, 자, 13일의 열띤 유세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좀 조용한 유세가 계속 되겠죠? 네, 일단은 지금 그 에어로스페이스 사건이 이제 사망이 조금 5명이나 되고 또 젊은 분들이 사실 그 고위험 공정을 수행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여야 할 거 없이 그 당일에는 기존의 선거 캠페인 일정을 취소하고 조금 조용한 선거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뭐 서소문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선거 유세간에 지속적으로 이 안전 이슈 사고가 계속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파를 할 거 없이 다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야 지도부의 마지막 동선을 보면 어느 지역을 집중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는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네, 일단 이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 그러니까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가 아마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 역시 판세에 대해서 사실 낙관하기 어렵다, 그리고 쉽지 않다, 접전이다 이런 분석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곳은 서울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워낙에 크고 또 특히나 이제 내란 이후에 서울에서 또 광화문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마지막 일정은 서울이라고 합니다만 오늘 굉장히 일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강원도도 가셨다가 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에 가서 또 추미애 그 경기도지사 후보와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이렇게 지원한 다음에 이제 정원 후보를 지원하러 서울로 이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오늘 뭐 서울만 지원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강원도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지역들을 다 공략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여야 지도부 오늘 동선 그래프로 보여드렸는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전북을 찾더라고요. 이건 당대표와 뭐 이원화 전략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전북 선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한병도 이 원내대표께서는 또 전북을 기반으로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전북 민심에 누구보다 좀 능한 분이시고요. 이 전북지사는 반드시 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지금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이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공방과 이 승패를 예측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북을 꼭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라는 이 입장이 견고해서 이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그리고 전북의 좀 지역 정서에 능통한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전담 마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 영남 지역을 오늘 찾을 걸로 보이고요. 장동혁 대표는 충남을 마지막 유세지로 택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당연히 중원인 승부처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충남만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서 시민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8시에는 이제 대국민 호소문을 저희가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부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충남 쪽으로 가서 이제 충남 당진, 공주, 청양 이런 지역을 두루 이제 순회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충청 민심이 지금 전국의 민심이라는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거 초반에는 영남권
보수층의 결집을 조금 위주로 선거 운동을 했다면 오늘이 마지막인 만큼 충청권에서 좀 전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써 마지막 날에 지역 할 거 없이 충청권에서 대국민에 대한 어떤 조금 메시지를 저희가 행보로서 조금 표현할 예정입니다. 네,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고 이제 불리는 만큼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여야 대표가 가장 많이 찾은 곳이 충청권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여야 대표가 한 번도 찾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부산을 찾지 않았어요. 지난 오빠 논란 이후 좀 의식해서 찾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이제 영향이 있겠죠. 물론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 부산 민심 자체가 사실 오히려 당이 좀 더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것이 후보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종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뭐 사실 접전지가 다 그렇기는 합니다. 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대구라든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 정신을 갖고 임해야 되는 이른바 이제 험지라고 하는 곳들은 네. 사실 당색이 더 강하게 개입될수록 이제 유권자들의 표가 조금 떠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후보들이 후보들의 경쟁력으로 그리고 후보들의 색깔로 치러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전략적 판단 하에 이런 행보를 좀 보이신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가지 않았지만 또 그 이전에는 예. 방문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전에는 또 총력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앞서 박민식 후보 개소식 때 참석한 이후로는 부산에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특별히 부산을 방문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행선지를 보시면 충북, 충남, 대전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뭐 국민의힘 하면 영남권의 어떤 지지도는 안고 간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층 결집도 중요하지만 선거 초반 대비 국민의힘이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선거다. 이런 판단이 저희 당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 다른 지역도 많이 방문을 한 것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부산 북갑 이런 곳은 저희가 개소식 때도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가 다 가서 힘을 실어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박민식 후보에 직접 방문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박민식 후보로 방문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주목도, 지지도를 결집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일정을 조금 분할해서 방문을 조금 더 못했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더 중요도가 있는 지역에 방문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 후보들 유세 현장에 전직 대통령들의 움직임이 참 눈에 띈 그런 선거 기간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원장급 행보를 보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단종처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Round one, fight!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가급적 토시 하나 틀리셨게 그대로 제가 메모를 해서 그렇게 드린 주지도 않는 사진 한번 박아보는 한 분의 말을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럴 필요 없어. 투표장에 가셔야 될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찍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정치 사상 처음이고 하나의 관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이후 많은 그 단종 아리들이
탄생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종처럼 복귀할 것이다. 유영하 의원이 한 말이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자충수가 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 그리고 전면적인 어떤 선거운동을 벌였던 것, 그거 자체가 저는 보수 진영에 뭐 일시적인 어떤 지지층의 결집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보수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쉽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도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을 당했는데 그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때문에 파면당하지 않았습니까? 탄핵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에 이어서 박 어게인을 추종하는가라고 국민의힘에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보수의 변화나 쇄신 아니면 개혁 이런 부분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심지어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어떤 단종처럼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라든지 잘못들은 희석하고 그분을 굉장히 신격화하는 발언이거든요. 본인들 내부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객관적 평가가 내려진 사실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뭐 단종처럼 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동원해가면서 신격화하고 저렇게 전면으로 내세워서 오히려 현직 당대표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 자체가, 그럼 지금 보수의 현 주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신격화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어떤 내란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그 뒤에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어떤 노선들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심지어는 과거로 더욱더 후퇴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이게 일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다가 오히려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은 전부 다 떠나보내는 결과, 그리고 더 나아가선 진보 진영을 오히려 역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을 지금 제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9년 만에 유세 현장에 나타난 건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정식적으로 정치활동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이라고 칭하신 분들이 다 저희 당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저희 당은 비판하기보다는 조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한 지 9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역사적인 정치적인 평가를 할 시기는 됐어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시장이나 이런 데서 유세를 하면은 탄핵당한 사람이 무슨 이렇게 자격으로 저렇게 당을 대변해서 선거 운동을 하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런 비판이 작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그 재판받았던 그런 어떤 형량 또 추징금의 어떤 정도가 상당히 과하다라는 저희 진영 내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최근에 있고요. 그래서 1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재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당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로 분열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진영, 국민의힘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는 누구냐, 우리를 뭐 이렇게 이끌어줄 리더는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답을 못 내놨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만에 등판을 해서 단순히 전 대통령이 아니라 보수 진영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인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계속해서 또 와달라고 요청이 쇄도하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 유영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정말 오래되고 깊은 인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 트렌드에는 부합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공감 못할 저런 뭐 단종이 복귀하는 것처럼 이런 비유를 썼지만 저런 비유와 별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또 부산 선거판에 때 아닌 나쁜 사람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그 나쁜 사람이 과연 누구냐를 놓고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 후보의 이제 인터뷰에 따르면 예. 나쁜 후보는 이제 한동훈 후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선거가 내일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저런 부산 북각 같은 경우에는 각 후보마다 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다만 한동훈 후보도 박민식 후보한테 정말로 날카롭게 공격을 많이 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선을 넘었다 하는 부분은 예.
이명박 대통령 예배하고 식사 자리에 박민식 후보가 실제 동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이렇게 오는 이벤트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의전이라든지 따로 대통령을 전담하는 팀들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를 한동훈 후보가 잘 암에도 불구하고 박민식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 가는 자리에 뭐 끼어서 어떻게든 얼굴을 한번 내보려고 했다. 이런 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치권 현실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발언이다. 그래서 사실 뭐 우연인지는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한동훈 후보한테는 방문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정치 단수로 따지면 제일 고단수 아닙니까? 정말로 한동훈 후보의 말대로 보수 재건을 어떻게 뭐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면 당연히 보수 지정의 전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 측에 가서 적어도 사진이라도 한번 찍었겠죠. 왜 그러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하정우 후보 측은 또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의 위장전입 모의 의혹과 유사사무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정치 공세다,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부산 북갑의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파전인 양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단일화 얘기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나왔지만 애초부터 단일화는 불가능한 구도고요.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한 만큼 사실 이 선거는 보수 진영에서는 장동혁 대 한동훈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사실 장동혁 대표의 대리인격으로 사실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막판에 이제 보수가 결집을 하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 보수 진영의 표를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서로 간에. 그러니까 마치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런 나쁜 사람 논란도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발끈해서 박민식 후보를 저격하는 것부터가 본인이 이미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다만 뭐 지금 상황에서 하정우 후보는 하정우 후보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이게 보수 진영의 표를 저희가 뭐 이미 갈라진 상황에서 저희가 더 끌어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전재수 후보가 분명히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과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이 분열되어 있는 만큼 진보 진영과 중도층을 잡아서 저희가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정우 후보가 최근에 있었던 이 북갑 선거 토론회에서 이 한동훈 후보에게 맹공을 펼치는 모습도 잘 보여줬고 또 한동훈 후보 측의 지나친 네거티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저는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께서 여당의 후보인 만큼 그리고 또 전재수 후보와 함께 어떤 지역을 발전시킬 사람의 적임자로서 하정우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두 분께 좀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번 선거가 양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선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당 대표 각각 어느 지역 결과를 가장 주시하고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 곳만 주시하고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뭐 두 곳을 꼽아보자면 이 서울과 대구, 그다음에 이제 전북을 좀 주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구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이 지역주의의 벽을 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김부겸 후보의 이 엄청난 상승세와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양상이라 굉장히 접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보수의 심장이다라고 불리던 곳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서울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예.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딜 주시하고 있을까요? 부산 북갑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선거가 어디냐 묻는다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이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후보와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관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부산 북갑이 정말 핫스팟으로 주목받았던 그런 히스토리를 볼 때 만약에 부산 북갑에서 정말로 저희가 예측하지 않은 다른 이변이 나온다. 반전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떤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조금 과감하게 오늘 한번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죠. 저희도 예상 밖에 사실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그 부산 북갑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내일이 된다면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내일 양당 대표의 표정은 또 어떨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종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지방선거 판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